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월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고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서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11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바깥 공기 어제만큼 차가운데요. 현재 기온을 보면 대구가 0도, 구미는 영하 3.2도, 의성은 영하 7.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구가 12도, 구미와 의성 10도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 지금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구미 3공단에 있는 LG 실트론 2공장에서 그저께 밤 불산이 섞인 혼합 용액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측은 자체 방제를 하며 15시간이 넘도록 쉬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임수동 구미 3공단 LG 실트론 2공장에서 불산이 섞인 화학물질이 누출된 것은 그제 밤 8시 반쯤. 그런데 소방당국에 알려진 것은 다음 날인 어제 낮 12시. 15시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다 내부적으로 제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어가 됐기 때문에 아까 외기나 폐수 쪽으로 완벽하다고 판단했고 저희 제어팀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상황입니다. 구미시와 소방당국이 제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자 뒤늦게 누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 측이 누출 사고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조그마한 사고라 생각을 했는지 우리한테 이제 신고도 안 했죠. 예. 공장 측은 사고 직후 공정을 전면 중단하고 11명의 작업자를 대피시킨 뒤 자체 방제팀이 방제 작업을 완료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불산 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쉬쉬하는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조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정확한 누출 경위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구미 LG 실트론 공장 불산 함유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환경당국이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어제 사고가 발생한 구미 3공단 내 LG 실트론 공장 주변 하천의 수지를 채취해서 누출된 불산 성분이 함유됐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청은 사고 지점 주변 대기와 수질에 대한 간단 조사에서는 불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정밀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 공장 외부로 불산 성분이 누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체 측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5회 대구 컬렉션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구 패션 디자인 개발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패션쇼만으로 구성한 기존 컬렉션에서 벗어나 개막 공연에 레이저쇼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또 메이크업 무료 체험과 모델과 함께 사진 찍기, 백스테이지 투어 등 체험 행사와 사진전을 운영합니다. 대구 컬렉션에 이어서 오는 6일과 7일엔 지역 소재 전문업체와 패션 디자이너의 동반 성장을 위한 2013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이 열립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는 주로 대도시에서 시행돼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소도시로 확산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시가 시내버스 무료 환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3월 1일.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호의적입니다. 한 달에 2만 8천 명, 지금까지 33만 명 정도가 무료 환승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지역 가거나 다른 동네 가면 버스 2번 타야 되잖아요. 그럼 버스 2번 요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버스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1시간 내로 타면은 이제 무료로 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좋아요.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금액과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을 감안하면 지난 한 해 김천 지역 시내버스 이용객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8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버스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 환승제 이후 수익금이 15% 정도 늘었고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해 경영의 투명성도 높아졌습니다.
인접 시군과의 광역 무료 환승 체계 구축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KTX 역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김천시와 구미시가 광역 환승제 도입을 협의 중에 있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 제도를 준비 중인 7곳 군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역 환승 체계를 하면은 김천시에서 구미로 가고 구미에서 김천으로 오는 사람들이 무료 환승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 제도가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 교류까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전화로 간편하게 낼 수 있는 ALS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바쁜 직장인 등은 일반 전화나 휴대전화로 지방세를 연중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080-788번에 8080번으로 전화해서 자신이 낼 모든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한 뒤 NH나 국민 등 9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지방세 조회는 24시간 365일 가능한데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오늘부터 올해 문화이용권, 이른바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존에 발급된 문화카드 소지자는 주민센터를 찾거나 인터넷으로 재충전해 쓸 수 있고 새로 발급을 받고 싶은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자에게는 연간 5만 원 한도의 문화카드를 가구당 1장, 청소년 대상자 개인당 1장을 발급합니다. 도청 신도시 내 보상을 받고도 이주하지 않은 가구와 지정물에 대한 강제 철거 작업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지지부진한 공사의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인데 주민 반대도 만만치 않아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도청 신도시 내 행정타운이 들어설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와 도양리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첫 철거 대상입니다. 영농 보상을 받고도 철거하지 않은 비닐하우스는 모두 96동. 도청 신도시는 내년 6월까지 1단계 기반 공사를 마쳐야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3% 수준. 경북개발공사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이달 중순쯤 강제 철거 절차인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근본 비닐하우스 철거 행정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거를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편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이주단지 조성과 현실적인 영농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 철거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동당에 450에서 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도 못 미치는 그 실용 보상을 받으면 그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옮기는 거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옮길 수 있지만 간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우스별로.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는 개개인별로 간정은 봐줄 수가 없다라고 하고. 비닐하우스를 시작으로 다음 강제 철거 대상은 아직 이주하지 않은 165가구, 1억 미만의 소액 보상자, 살집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주민이 대부분으로 사정은 딱하지만 개발공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액 보상자 내에서는 헌집 수리비를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전세 자금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2억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도청 신도시의 제때 조성을 위해 결국 강제 철거 수순인 행정 대집행에 나서지만 이주단지 조성 등 주민들의 요구는 수렴된 게 별로 없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권영주입니다. 의무급식비 지원을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월 5만 원의 급식비 지원을 받기 위해 대구만 유독 금융조회 동의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부채증명서, 그리고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이는 선별적 의무급식을 고집하면서 부모의 가난을 증명하는 데 근거 서류가 필요해서 빚어진 일이라며 오늘 오전 10시 시교육청 앞에서 무상급식 채택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빌릴 경우에 내는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납 이자율이 연 4 내지 6%에서 2 내지 6%로 내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내 청사 기준 면적과 관련해서 인구 15만 명 이상의 경우 인구 10만 명 이상과 같이 적용하던 것을 인구 10만 명 이상에서 15만 명 미만 그리고 15만 명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주시가 집단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가정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 부모 교육 등을 병행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의 한 주택. 지난해 베트남에서 건너온 결혼 이주 여성 29살 후인티 녹성 씨가 방문 교육 지도사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잔이에요. 저는 수잔이에요. 경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교통 불편 등으로 집단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우리 한국 사회에 조기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부모 역할과 자녀 생활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방문 교육은 1대1 수업이기 때문에 발음 교정에 매우 효과적이고 일상생활 지도 및 예절 교육을 겸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문 교육을 받고 있는 경주시의 결혼 이주 여성은 모두 88명. 22명의 지도사들이 한 사람당 4명씩을 맡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한국에 공부 좋아요. 다문화 가정 방문 교육이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찬입니다.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달성군 화은읍 설화리 한 주택가에서 주차된 승용차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60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 30대 남성을 잡아 진짜 불을 질렀는지, 불을 질렀다면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올 상반기 정기연주회 티켓 예매를 오늘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시작합니다. 올해는 기존 정기 회원과 상반기 패키지 관람권인 시즌패스 회원으로 인해 일반 판매되는 좌석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공연의 경우 조기에 매진될 수 있어서 빨리 예매하면 원하는 좌석의 표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선보일 대구시향의 정기연주회는 오는 8일, 드보르작의 신세계를 시작으로 6월 7일까지 모두 6차례입니다. 창업 지원 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창업넷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창업 지원 정보가 창업 보육 네트워크 시스템과 비즈콜, 아이디어 비즈뱅크 등 9개 사이트로 제공돼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들의 각각의 사이트에 회원 개합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창업넷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업넷은 최신 창업 지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창업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는 맞춤형 포털 사이트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경북 지역 농공단지 조성과 정비를 위해 226억 원을 투입합니다. 영양군의 남영양 동공단지와 예천의 제2농공단지 등 5개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국비 38억 원을 포함해 155억 원을 지원합니다.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27개 농공단지의 도로 정비와 폐수 처리 시설 교체 등 71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과 일반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가 해당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뒤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PC방과 복합 유통게임 제공업은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해마다 6월부터 한 달 동안 이 대구는 뮤지컬 축제장으로 변신합니다. 딤프, 즉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올해로 7회째를 맞으면서 명실상부한 국제 행사로 발돋움했고 무엇보다 대구를 뮤지컬 도시의 반열에 올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얼마 전 딤프의 새 이사장으로 선임된 장익현 변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이사장에 선임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의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그 뮤지컬, 그 중에서도 딤프의 그 이사장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딤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그 책임감 또한 대단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이긴 합니다만은 그 법이 주는 딱딱함이 싫어서 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뮤지컬을 접한 이후부터 뮤지컬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서 뭐 주요한 뮤지컬은 다 보는 그런 뮤지컬 매니아가 되었고 그게 결국 이사장까지 맡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내부 조직부터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딤프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뮤지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갈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딤프와 국내외 간의 어떤 그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지만 딤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딤프가 뮤지컬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어떤 전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결국 그 딤프가 홀로 서기를 하려면은 재정을 자립해야 됩니다. 그 재정 자립의 가장 큰 어떤 그 근간은 결국은 자체 제작을 통해서 수익을 창조하는 것인데요. 사실 뮤지컬 투란도트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2, 제3의 그 뮤지컬 계속 제작해서 우리 딤프가 재원 확보를 하는데 노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딤프는 또 전임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출신 이사장이셔서 이런 전례들이 참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딤프를 변호사에게 맡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와 같은 딤프의 투명성을 좀 높여보라는 그런 요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딤프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호의 피플 인사이드였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아침 공기가 꽤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대구 0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이 반면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구가 12도로 어제보다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북 북부 내륙 지방에서는 낮 한때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0도, 영천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반면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며 포근해지겠습니다. 김천 현재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10도로 일교차가 17도나 벌어지겠습니다. 봉화 영하 7도, 의성 영하 8도로 차가운 날씨를 보이고 있고 포항의 낮 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 없는 상태고요. 앞으로는 기온이 계속 올라서 포근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